저희 브랜나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를 보통 방문 주실 때 영어, 한글, 한자 이렇게 문자를 아이들에게 같이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언어회사인가 라는 생각으로 방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는 우선 두뇌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고력 영재 기관이에요. 그리고 저희 브랜나우 같은 경우는 직영지사가 전국에 40여 군데 정도 있고요. 해외로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이번에 미국 얼바인까지 진출을 한 이제 세계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위 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브레인다우 같은 경우 아웃풋이 좋아서 아웃풋의 도출이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한글을 빨리 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한자까지도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좋아하시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의 두뇌 로드맵을 같이 설계를 해가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나우 같은 경우는 브랜나우 같은 경우 본사에서 적정 진입 정규 시그니처 기간 개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월을 저희가 24개월로 보고 있고, 그 시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장 아웃풋이 잘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가장 좋은 아웃풋을 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들러 과정 함께, 그리고 브레인 피트니스에서 스테이지 1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페스 아트에서 한글 프로그램, 그리고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뮤지컬 스토리, 메타 한자, 그리고 멘사 클래스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 활동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영어, 한글, 파닉스와 함께 멘사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학 전 6, 7세까지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사고력 기반의 영재원 플랩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희 브레인나우 같은 경우는 영유아 뇌발달 성향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개인화된 두뇌 자극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부모님들 오시면 이 뇌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뇌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이 분석적, 계산적,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뇌 같은 경우는 천재의 뇌 또는 이미지의 뇌라고 또 알려지기도 하고, 학습의 기능과 가장 직결적인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는 포토카피 능력, 고소감기 능력, 창의력, 상상력, 절대음감까지 이런 영역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 포토카피 능력이에요. 그래서 포토카피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면을 봤을 때 찰칵하고 사진을 찍듯이 그 이미지를 기억해내고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기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 학교 다니실 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일하게 공부를 같은 환경 안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유난히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포토카피 능력의 발현이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 한 장을 넘기더라도 텍스트는 기본이고 사진과 쪽수까지도 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암기를 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주어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했을 때 어떤 친구는 10개도 채 외우지 못하는 반면에 100개, 1000개까지도 무난하게 외워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토카피 능력을 발현을 잘 해내는 단순하지만
단순 암기와 고소감기가 가능한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유키즈에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께서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사고 출신이신데 그 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공부하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스캔하듯이 찍어서 스캔하듯이 암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그 우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뇌 우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한국 나이로 이제 6, 7세 정도 만 6, 7세 정도 되면 우뇌 기능이 그래서 우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뇌다. 우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다.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뇌 같은 경우는 출생부터 36개월을 기점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발달 속도를 두고 있고 이게 48개월 정도 되면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만 6, 7세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발달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좌뇌 같은 경우는 36개월까지는 큰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다가 36개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우뇌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적정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지? 내가 이걸 알려준 적이 있었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가능한 게 우뇌 우위에 사고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얼만큼의 자극과 경험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평생 가져가야 하는 두뇌의 그릇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저희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교육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6, 7세 정도가 되면은 취학의 준비 기간으로 사교육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요 근래는 빠르게는 3, 4세부터도 더 빠르게는 12개월부터도 저희 센터 같은 이런 기관을 찾게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두뇌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시는 건 적극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두뇌의 그릇을 결정하는 적기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중에 저희는 독서를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죠.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물론 유전적인 형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머리가 좋다는 건 후천적인 형질이 더 중요하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유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포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세포에 얼만큼의 자극을 얼만큼의 다양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두뇌가 좋아진다라는 또
두뇌가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운의 우회 사고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다양한 그리고 다양하고 자극 경험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게 형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 시냅스 같은 경우는 자극과 경험이 이루어진 곳은 굉장히 견고한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자극 경험이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퇴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독서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냅스가 견고하게 발달을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두뇌 트레이닝 활동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는데요.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은 부분만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레인나우 프로그램 같은 두뇌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트레이닝을 또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그것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들이 물론 도움은 주시겠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 브랜나와 함께 설계를 해가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뇌를 어떻게 자극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그 글렌도만 박사님께서 플래시 메소드라는 교수법을 고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1960년도에 뇌 손상 환우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긴 한데요. 뇌 손상 환우들이 글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을 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 이 플래시 메소드 방법을 고안을 하셨고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 아들에게까지도 도입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플래시 메소드 방법을 채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래시 카드를 한 장씩 아이들에게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초에 한 장씩 보여주는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아이가 이걸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시는데요. 우뇌에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시각 자극, 청각 자극, 그리고 속도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속도감에 따라서 좌뇌가 우뇌를 따라오기 전에 그 속도를 가지고 좌뇌가 우뇌를 따라오기 전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래시 메소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2-3장 정도 넘어갈 때 이렇게 멍하게 눈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가 바로 우뇌가 열리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반응을 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5단계 알고리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법이고요. 이거는 특허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허명이 우뇌 자극 활성화 장치 및 그 방법이라고 하고요. 먼저 일러스트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다음 일러스트화된 패턴 카드, 그 다음 바탕색을 뺀 패턴 카드, 다음이 색 글자, 그 다음이 먹 글자 이렇게 순서대로 아이들이 패턴을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먹글자만 보고도 앰뷸런스라고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가능한 게 이 우리 아이들은 이미지화해서 일러스트를 통한 이 패턴 카드 훈련을 이 패턴 훈련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의 기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브랜나우에 없는 정보를 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지화해서 그 글까지도 그 단어까지도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또 반응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 이유가 글자나 한글이나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자는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한자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그 이미지로 그 문자를 인식을 하는 그 패턴을 갖추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문자를 습득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지금 개월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지고 한자를 만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또 아이가 익힐 수 있기도 하고, 한자랑 함께 병행을 해서 저희가 이 영어나 한글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빠른 아웃풋을 또 도출해낼 수 있는 또 방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즘 문해력이 굉장히 큰 또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에 담겨진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배울 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배울 학교, 학생 이렇게 속뜻을 알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어휘를 아이가 갖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이해가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 어떤 글을 만나더라도 부담 없이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특허 3종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뇌과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뇌파 검사를 실시했고요. 이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을 받기 이전 그리고 경험을 한 후에 아이들의 뇌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로 봤을 때 최대 3배 높은 운의 활성화 지수를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브레인나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입학을 하게 되거나 영어를 이제 처음 접하게 돼서 영어를 학습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면은 가장 또 필요하고 필수로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이 사이드워즈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워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치 박사님께서 공동 어휘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묶음으로 리스트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이드워즈를 당연히 이걸 알아야지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리딩과 스피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매번 테스트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영어에 대한 처음엔 놀이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들어가 버리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모든 아이들의 지능이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어떤 아이는 신체 지능이 또 좋은 친구도 있고 언어 지능이 빠른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즐겁고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미지화한 카드로 아이들에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을 배열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리딩, 스피킹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뇌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센터에는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주시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가정에서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만으로도 정상 아이들 같은 경우 99% 이상이 동일한 아웃풋을 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아침에 오전에 영어 10분, 오후에 한글 15분,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자 10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브레인나우로 변경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컨텐츠 안에 페퍼피그라든지 슈퍼싱글송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어 온라인 도서도 다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브레인나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뇌가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적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여서 이게 저희가 패턴 카드와 함께 간단한 챈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루즈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재미 요소가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LMS로 저희가 성취도나 진도, 학습 상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AI 알고리즘에 따라 개인 학습 형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한 아웃풋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감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교수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레인나우가 그 교재와 또 패턴 카드라든지 마그네틱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이나 영어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업도 가능하고 매 주차마다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달 가져가는 플랜으로 가져가는 설계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 설계에 따른 플랜으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프로세스 아트라고 해서 한글은 이제 미술과 함께 접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국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브레인나우의 가장 큰 맥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영어에 더 이제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이 영어를 배운다는 건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글과 같이 병행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글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서 모국어에 대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둬야 영어도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5세가 되면 파닉스를 떼야 돼요. 그리고 6세가 되면 챕터북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할 수는 있겠죠.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저 그냥 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국어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문맥을 이해하고 어휘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 문자 자극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리딩 스피킹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학습식으로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술과 함께 미술 기법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한글을 같이 만나게 되고요. 한글도 순서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통문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글자, 그 다음 말놀이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면서 한글 파닉스라고 해서 자소분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한글 떼기와 함께 저희가 쓰기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테이지 1, 2로 나눠져 있고요. 우선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입체사고력 그리고 공간지각력 또 기억력 이런 것들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대칭이라든지 입체물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활동도 같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교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구는 저희가 가베 교구를 사용하고요. 1, 2가베를 제외한 3가베부터 10가베까지 저희가 교구로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교구로 같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저희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이드 월드 단어와 함께 패턴 카드로 같이 그 플래시 카드로 플래시 메소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것과 함께 간단한 리딩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스테이지 2가 되면 저희가 이제 뮤지컬 스토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만났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어휘를 아이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아이들이 나열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책을 읽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담긴 단어의 속뜻을 다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혀지는 책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뮤지컬 북 같은 경우는 저희 브로드웨이에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야심차게 만든 교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브레인나우밖에 없는 저는 교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한 권을 읽으면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또 어휘를 만날 수도 있게 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봤던 어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브로드웨이 감독님이 직접 총괄하셨고 엄마 역 같은 경우는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 직접 배우 성우를 해주셨고 아빠 역할 같은 경우는 라이언 킹의 아빠 사자 분께서 직접 그 성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어른들이 봐도 정말 혹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은 경우 저희가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보드게임으로도 같이 접목을 해요. 그래서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가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물을 마시러 가요. 물새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 활동과 함께 보드게임과 함께 한자를 재미있게 재미있게 배울 수도 한자를 이 교구와 함께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하는 스토리텔링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